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45편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45편은 녹한다의 블링크 시리즈 5편입니다. 블링크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저번주에 이미 다 끝이 났고요. 한 주만 하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주 더 연장을 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블링크 5편 이번 주에는요 응용을 해볼 겁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미 전략이 전부 다 나왔거든요. 가상핀이나 GPIO 연결해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제어한다, 이게 주요 골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쓰시면 되고, 응용편이라는 것은 녹한다의 어떤 기존에 진행되었던 다른 컨셉들하고 블링크하고 같이 한번 맞물려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8채널 릴레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8채널 릴레이는 녹한다의 N채널 릴레이라는 시리즈가 별도로 있어요. 8채널 릴레이하고 16채널 릴레이 가지고 개별적으로 온오프 제어를 하고 타이밍 제어를 하고 스케줄 제어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16채널까지 할 필요 없겠고 8채널 릴레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모스 D1 알론 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인터넷 연결이 되는 사물 인터넷 보드입니다. 얘가 있어야 블링크에서 인터넷 연결해서 그 8채널 릴레이를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해놓고 딱 봤더니 얘 여기다가 이제 릴레이를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PIO 8개의 핀이 필요하거든요. 사물 인터넷 보드가 GPIO 8개의 핀을 커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것들도 좀 써야 되잖아요. 74HC595라는 모듈을 사용을 할 겁니다. 얘는 보드 입장에서 선 3개만 있으면 8개, 16개, 24개, 보드 쪽에서의 선 개수는 늘어나지 않아요. 요 IC 칩에서 3개의 핀만 딱 연결해 놓으면 8채널 릴레이, 16채널 릴레이, 24채널까지 이 모듈 하나 가지고 커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 8채널 릴레이하고 요 74HC595 모듈하고를 이렇게 숑 연결할 겁니다. 지금 2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6채널 릴레이 때 했던 거라서 2개가 있는 거고, 한 놈한테 이렇게 딱 연결하고, 요 놈을 또 ESP8266에 딱 연결한 다음에 스마트폰 가지고 요 녀석을 제어를 하는 게 오늘의 최종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견된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ESP8266 자체로 그 8채널 릴레이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을 좀 봐야 됩니다. 요거 어떻게 제어하면 좋을지, 과거에 녹한다가 물론 다 해놓긴 했지만 오늘 거는 또 오늘 별도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아주 담백한 형태로 요약을 해가지고 8채널 릴레이 제어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쓱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이번 두 번째는 그냥 블링크 가지고 제어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블링크 제어 들어간 다음 3번 싱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싱크라는 것은 제가 어제 이 8채널 릴레이 중에 0번 채널, 1채널하고 4채널을 열어두고 잤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얘가 벼락을 맞아서 꺼진 겁니다. 그래서 보드에다가 새로운 전원을 공급을 해줬는데, 그러면 이 보드는 생각을 하겠죠. 나의 직전 상태가 뭐였는가. 제가 어제 분명히 1번하고 4번하고를 스마트폰 가지고 켜놓고 잤잖아요. 그럼 얘가 켜졌을 때도 1번하고 4번이 켜졌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 블링크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저가 어제 마지막으로 작업을 한 행위가 1번하고 4번 릴레이를 개방을 시켜놓고 어제 블링크 쪽에서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더라. 그러면 얘가 이제 재부팅이 됐을 때는 그 정보는 얘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블링크 서버 쪽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어제 유저가 세팅해 놓은 마지막 상태가 무엇이냐 물어봐서 그 상태로 다시 맞추는 거를
싱크를 맞춘다라고 표현합니다. 블링크에서 요거는 때때로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재부팅 될 때마다 뭔가 내가 세팅해 놓은 값들이 초기화가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릴레이가 8개면 그래도 좀 할만한데 뭐 100개, 200개, 300개, 릴레이 200개가 극단적으로 릴레이 1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00개 정도를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런데 벼락을 맞아가지고 200개 스테이트가 다 오프가 돼버리면 한 땀 한 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해보겠다. 그리고 4번은 여유가 있으면 할 겁니다. C샵하고 노드레드에서 이 블링크 API를 끌어다 와서 블링크 플랫폼을 사용을 하되 C샵하고 노드레드에서 얘를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요거는 모색해보기. 요거는 녹한다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예요.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이디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학생님 반갑습니다. 좀 아이디가 좀 아직은 낯서네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우드CNC님 반갑습니다. 따봉 날려주셨고, 정은호님 반갑습니다.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경민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 임동희님도 반갑습니다. 마루님 반갑습니다. 태욱킴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때 이제 오셨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얘네들 두 개 연결을 요렇게 연결을 구성을 해놓고 치고 들어갈 건데요. 이 모듈은 물론 뭐 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모듈을 딱 봤을 때 여기 이 카메라에 잘 안 보이는데요. 살짝 쥐가 한 입 파먹은 것과 같은 그런 반달 모양이 한쪽에 있거든요.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잘 안 보이네. 자, 이게 사람 눈으로 가지고 이 IC 칩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쥐가 한 입 파먹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위쪽을 바라다 보도록 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양쪽에 8개의 핀이 있습니다. 많죠? 자, 저도 이거 외우지는 못하니까 보면서 할게요. 먼저 요놈하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아두이노에서 5V를 끌어다 와서 여기다가 딱 연결해줍니다. 다음 요놈하고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라고 된 핀에 아무데나 연결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다음 여기가 릴레이에 0번 연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핀 쭉 빼가지고 릴레이에 이거 제로 인덱스로 안 할게요. 1번부터 8번까지로 하겠습니다. 1채널에다가 연결해주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순서대로입니다. 2채널, 3채널, 4채널, 5채널, 6채널 이게 뭐야 밀렸네. 둘, 넷, 여섯, 뭐지? 저 8까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8채널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1채널만 지금 이상가족이라는 거예요. 2번부터 8번까지는 여기 있고, 기왕지사 만들 거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1번부터 8번까지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만들어 놨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는 뭐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겠죠. 자, 그 다음 요 핀이 무엇이냐면 DS 핀입니다. 데이터 인풋 핀입니다. DS 핀이다 라고 부르고, 요 놈이 레치 핀입니다. 레치. 그리고 요 핀이 클락 핀입니다. CLK. DS 레치 클락은 이제 ESP8266 쪽에 연결이 될 거고, 지금 보시면 요 제일 마지막 핀은 연결을 안 하는데요.
16채널, 24채널로 가게 되면 요 핀에도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 모듈끼리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핀은 이제 연결을 안 하는 핀이다. 그러면 총 16개의 핀 중에 15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블링크 신버전에서는 디지털 4번 핀이 먹통이기 때문에 567로 연결하면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DS 핀을 디지털 5번에, 레치 핀을 디지털 6번에, 클락 핀을 디지털 7번에 요렇게 딱 연결하면 되겠네요. 됐죠? 요 1채널부터 8채널은 릴레이 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나머지 5V 그라운드 요 부분은 이제 아두이노 쪽 ESP8266 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방금 보여드렸던 것은 ESP8266과 IC 칩 간의 연결이죠. 요 8채널 릴레이를 쫙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좌측이 GND입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이 5V 데이트 그 전원 입력선이고, 그리고 요 사이에 8개의 핀이 있어요. 아까 8채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7이에요. 총 8개 순서대로 쫙 연결해주면 되겠고, 8채널 릴레이까지는 얘가 커버 가능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채널 릴레이 자체의 직접적인 전원을 사물인터넷 보드에서 빼쓰는 것은 오케이. 16채널 릴레이부터는 외부 전원이 필요합니다. 이 릴레이에 걸어주는 5V 그라운드가 아두이노 ESP8266 자체에서 뽑아내는 걸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 전원이 필요한데, 오늘은 8채널 릴레이로 한정을 할 거기 때문에 외부 전원 없이 여기 5V를 ESP8266에서 다이렉트로 집어넣어주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라고 되는데 아무데나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제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점퍼 케이블을 싹 꺼내가지고 한 땀 한 땀 해보도록 하죠. 무접점 키보드님 반갑습니다. 자, 아두이노하고 일단 연결을 한번 해보죠. 아이, 지우면 안 되는데. 일단 5V 그라운드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빵판에 5V 그라운드를 딱 걸어 주겠습니다. 우리 아두이노에서 전역 변수를 선언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여기저기서 빼쓰기 위해서 딱 이렇게 걸어주고, 5V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맞게 여기 제일 위에 하고 딱 걸어줍니다. 이렇게 여기 하고 딱딱딱 됐고, 그 다음 그라운드가 들어가야 되는 곳 여기 네 번째 거 한 칸 밀렸네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어차피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회로도 예쁘게 그려서 올려 드릴 거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거 DS 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DS 핀을 디지털 6번 핀에, 다음 오른쪽 밑에서 네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레치 핀입니다. 디지털 6번에 오른쪽 밑에서 세 번째 클락 핀입니다. 디지털 7번. 자, 이러면 이제 요놈 두 개 연결 끝났고, 이제 릴레이하고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릴레이션십. 그래서 이름이 릴레이인가 봅니다. 점퍼 케이블이 많이 필요하죠.
3개, 4개, 5개, 10개가 필요합니다. 자, 해보죠. 먼저 그라운드하고 0번 채널 연결해줘야 되니까 보라 색깔이 그라운드 요 아두이노의 빵판에 그라운드 딱 연결해주고 0번 채널은 오른쪽에 있었죠.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겁니다. 이제 쫙 찾아가 맨 눈으로 딱 찾아서 꽂아주는 거예요. 녹한다는 눈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꽂힌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2번, 3번. 왼쪽에 자 순서대로 쫙 이제 꽂아주면 돼요. 오케이.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JH1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녹한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터넷 공유기를 새로 바꿨는데요. 지금 스트리밍 잘 되고 있나요? 인터넷 공유기가 좀 이제 노후화돼가지고 불안정한 것 같아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하나 했거든요. 뭐 새 거니까 잘 되겠죠? 잘 될 겁니다 아마. 어이 뭐지? 잘 나온다면 점을 찍어 주십시오. 채팅하시기 귀찮다면.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스트리밍이 끊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아, 잘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연결이 끝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 8채널 거 빵판에다가 싹 꽂아주고 요 놈은 릴레이의 VCC니까 여기 딱 꽂아주고 요 상태에서 전원을 딱 걸어주면 자, 여기서 일단 문제가 있어요. 제가 쓰는 점퍼 케이블이 조금 접촉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오작동할 수 있는 거는 양해를 해주세요. 자, 점퍼 케이블 정확하게 빳빳하게 잘 연결하시면 아마 잘 될 겁니다. 일단 릴레이의 상태부터 한번 정의를 해볼 건데요. 여기 작동 표시등 LED가 들어있는데요. 얘가 불이 켜져 있으면 ON입니다. 그리고 불이 꺼져 있으면 OFF인데요. 문제는 이 릴레이가 로우 레벨 트리거라는 릴레이입니다. 우리가 녹한다가 과거부터 쭉 쓰던 릴레이는 아두이노에서 릴레이에다가 하이 신호를 걸어주면 릴레이가 접점이 붙고, 접점이라는 것은 COM하고 NO를 말하는 거예요. COM이라고 된 핀이 있고 NO라고 된 핀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얘네 두 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언제냐?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아두이노가 이 릴레이 쪽으로 로우 신호를 걸어줬을 때 이 접점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게 되는 거고, 하이 신호를 걸어주면 얘네들 접점이 두 개가 딱 달라붙습니다. 스위치가 온 된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로우 레벨 트리거는 반대입니다. 하이 신호를 줬을 때 접점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이면 켜지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잖아요. 하이다. 뭔가 높다. 높다는 것은 켜진다. 0은 꺼지는 거고 1은 켜지는 거고. 우리 UX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UI 세계에서는 UX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유저 익스페리먼트인가요?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 어떤 인지학적으로 볼 때 0보다는 1이 켜지는 쪽인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로우보다는 하이인 게 뭔가 켜지는 게 좀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로우 레벨 트리거는 로우일 때 켜지고 하이일 때 꺼지는 방식입니다. 혹은 아무 신호도 주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접점이 달라붙는 그런 기이한 작동 방식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ESP8266에서 처음에 부팅이 됐을 때 얘네들에게 모든 포트에다가 다 하이 신호를 걸어줘야 이 접점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8채널 릴레이를 오프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이제 이 어떻게 하면 이 8채널 릴레이를 간단하게 제어하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입한 건 싼 거라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드 스위칭이 이렇게, 그죠? 점퍼핀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는데, 얘는 점퍼핀 자체가, 점퍼핀 있긴 있네요. 이 점퍼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런데 이게 판매하는 데에서 대문짝만하게, 로우 레벨 트리거입니다. 주의하십시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하이 레벨 트리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우 레벨 트리거보다 하이 레벨 트리거가 단가가 조금 더 높은 그런 느낌입니다. 비싸다 그 말이죠. 범준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 후원금 보내주신 거 녹한다가 잘 받았습니다. 좋은데 제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바닥부터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ESP8266 쪽에서 다루는 핀 3개가 있습니다. Define, DS핀. DS핀이 디지털 5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렛치핀 6번에 연결해 놨습니다. 클락핀 7번에 연결해 놨습니다. 얘네들 핀 전부 다 출력으로 설정해 줘야 돼요. 오늘은 좀 메모를 하면서 해볼까요? 데이터 핀, 렛치 핀, 클락 핀. 이제 이거는 데이터 입력하는 핀. 이거는 송신모, 이거 뭐라 하죠? 그냥 아래쪽에다가 주석을 달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제어 핀을 출력으로 설정한다. 하나씩 하면 되죠. DS 아웃풋, 렛치도 아웃풋, CLK도 아웃풋. 이 74HC595가 초심자분들한테 고통스러운 이유는 제가 여기 메모를 해두죠. 74HC595 모듈이 초심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비트 연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비트 연산을 안 하고는 극복을 할 수가 없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아두이노에는 비트 연산, AND 연산, OR 연산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함수 한번 활용해 볼 거고요. 요 두 개. n set x n xn. 이거 함수 원형은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비트 리드하고 비트 셋이라는 함수가 뭔가 비트 연산을 하는데 필요한 함수다. 요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릴레이의 상태를 정의하는 하나의 변수가 필요한데요. 8채널 릴레이잖아요. 우리가 8개의 디지털 상태를 기록하는 변수 뭐겠습니까? 바로 바이트입니다. 8개의 바이너리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변수가 뭐냐? 바로 바이트죠. 그래서 바이트, 스테이트라고, 릴레이라고 할까요? 릴레이는 0 잡아두겠습니다. 그럼 이 릴레이가 0이다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이진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진수. 자, 바이트는 이진수가
8개인 거랑 같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반짝반짝거립니다. 반짝반짝거리면 무조건 봐야 됩니다. 함수 만드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함수. 릴레이 작동을 함수화한다. 그 말인 건가요?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트라는 자료형은 바이트라고 하는 자료형은 8비트랑 같죠? 비트가 8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트는 0 또는 1이다. 요게 이제 기본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비트 8개가 모인 게 바이트인 겁니다. 그러면 비트 하나가 0 또는 1을 정의를 하고, 바이트가 그 비트가 일렬로 8개가 쭉 선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진수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진수와 8진수, 16진수, 10진수는 전부 다 어떤 특정한 수량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표기하는 방법만 다르지 우리 실생에 존재하는 개수는 같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이진수로 0B 0000 0001이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는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 제일 하위 비트가 1이라는 것은 2의 0승이 1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진수를 풀었을 때 이렇게 써요. 2의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배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갈수록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분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딱 8개가 분리가 됩니다. 이진수 분리를 딱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곱하기, 얘는 최고 이진수 중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왼쪽에서. 그래서 2에 7승이 곱해집니다. 맞나? 저도 한지 오래돼서 아리까리해요. 자, 5, 4, 3, 2, 1. 빵 맞네요. 그러면 요 곱하기잖아요. 0 곱하기 2의 7승, 0 곱하기 2의 6승, 랄랄랄라 해서 1만 남고 나머지 0은 0 곱하기 뭐든 무조건 0이니까 1 곱하기 2의 0승. 이 전체가 이제 더하기가 되면 됩니다. 썸 하면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이게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돼요. 쭉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진수 0B 0000 0001은 10진수로 1하고 같은 겁니다. 표기 방법만 다르지 물리량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이제 우리 10진수를 이진수랑 이렇게 컨버트하는 메커니즘이고, 이제 얘가 릴레이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사용이 됩니다. 제가 아까 로우 레벨 트리거라고 했잖아요. 0일 때 일단 요것도 좀 중요한 지식입니다. 아두이노 월드에서 0하고 로우하고 펄스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1하고 하이하고 트루하고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아까 로우 레벨 트리거라고 했는데요. 로우일 때, 요때 켜짐이고 하이일 때 꺼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자리가 0이면 켜지는 거고 1이면 켜지는 거니까 1111, 1111 요게 의미하는 것은 8채널, 8개의 채널 모두를 오프해라 하고 같은 어떤 하나의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0B 0000 0000은 모두 온 해라 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서 우측이냐, 우측에서 좌측이냐, 그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요 함수 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74HC595는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시프트 레지스터, 시프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시프트 아웃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매개 변수
MSB 퍼스트가 있고요. LSB 퍼스트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값이 MSB 퍼스트는 앞에서 뒤로, LSB 퍼스트는 뒤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두이노하고 그 모듈하고 릴레이하고 선을 점프 케이블을 어떻게 연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방향에서 요 방향이 1부터 8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한번 넣어보고 방향이 거꾸로네 하면 요거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뀐다고 해서 뭔가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결하는 방법하고 뭐 절대적인 규칙 같은 게 있는 건 아니니까 먼저 MSB 퍼스트 해가지고 내가 0번 채널을 한번 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0이 켜지는 게 아니라 7이 켜졌다. 그러면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부터 들어가느냐 여기부터 들어가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자, BHS님 반갑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아무튼 처음에 켰을 때는 전부 다 오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상태가 0B 1111 1111이어야 전부가 다 하이여야 전부 다 오프인 상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넣어줍니다. 요거하고는 지금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0xff 이거는 16진수로 표기한 거고 10진수로 표현하면 255하고 같습니다. 요거는 255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요렇게 쓰나 일단 다 같은 표기 방법만 다르지 다 같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켰을 때 모든 릴레이를 오프한다. 셋업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 74HC5, 그러니까 시프트 레지스터하고 호흡을 맞추려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레치 핀을 로우로 한다. 이 반대인가?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레치 핀을 로우로 하고 데이터 전송하고 레치 핀을 하이로 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뭔가 요런 레바 같은 게 있는데 뭔가 보낼 때 레바를 내렸다가 할 말하고 다시 레바를 올리는 약간 그런 무전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레치 핀을 로우로 합니다. 디지털 라이트 레치 핀을 로우로 한다. 그리고 레치 핀을 하이로 한다. 요 사이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놈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DS가 요 DS 핀이고 클락이 요 클락 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입부터 들어가냐 꽁지부터 들어가느냐 그 방향이라고 했고 네 번째 얘 들어가는 게 릴레이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8비트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예측해 보건데 이 코드를 집어넣었을 때 잠깐만 이거 뭐야? 지금 전부 다 접점이 붙은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새로 만든 코드를 넣었을 때 여기 있는 LED가 전부 다 꺼진다면 예측한 우리가 코딩한 대로 동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넣어보죠. 코드 잡아놓고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YH님 반갑습니다. 자, 코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자, 다 됐죠?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핀 번호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요 핀을 이제 0번 핀으로 할 겁니다. 0번 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0부터 7까지 총 8개 맞죠? 0번 핀을 처음에 켜라 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처음에 전부 다 오프하는 게 아니라 요 중에 제일 상위 좌에서 우순서로 0부터 7이 맵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일 상위 비트를 0으로 바꾸는 겁니다. 0이면 로우니까 켜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내가 0이라고 해놓은 요 위치의 릴레이만 이제 켜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해보도록 하죠.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자, 코드가 쫙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놈이 켜졌는데 7번이 켜졌네요. 아, 그렇다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방향이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더 이득인가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취향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에서 좌 순서로 번호가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에서 좌 순서로. 이렇게 잡도록 하죠. 그럼 이제 방향 잡았고요. 요 함수에다가 이 1바이트 변수로 릴레이의 상태를 표현을 해서 한 큐에 하나씩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제가 첫 번째 예제는 그 릴레이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크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제. 시리얼 모니터에서 1에서부터 8까지 채널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되는 채널이 ON 되거나 OFF 되도록 하시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ON이면 OFF가 되고 OFF면 ON이 되는 것이다. 비트가 플립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리얼 입력을 받으라고 했죠. if. 요게 안 되면 지금 볼링크 가지고 요 8채널 릴레이 제어한다.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짱꽁인 거예요. if. 시리얼 입력이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자, 시리얼 비긴을 해줍니다. 보레이트는 115,200으로 맞추겠습니다. 왜냐? ESP8266은 보편적으로 115,200을 쓴다. 그래서 저도 이대로 따라갑니다. 시리얼이 어베일러블 하다면, 자, 이 무슨 말이냐? 유저가 시리얼 모니터에서 뭔가 값을 날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캐릭터 하나를 읽어 드릴 거예요. 캐릭터 C는 serial.read 1바이트를 읽어 드려서 일단 무식하게 조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if C가 1번부터 8까지 입력하는 걸로 하죠. 1일 때 하고, 요거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2일 때 3, 4, 5, 6, 7, 8. 자, 이제 뭔가 채널 번호를 입력했다면까지가 이제 조건 분기가 이루어진 거고, 1을 입력했을 때 채널 1번이 열려 있다면 닫고 닫혀 있다면 연다. 그러면 현재 상태를 가지고 와서 그 상태를 플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쓰는 함수가 요 비트리드입니다. 자, 비트리드. 비트리드는 그리고 반환값이 하나의 비트가 1이냐 0이냐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불리안으로 하면 되겠죠. state equal 비트리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x 자리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지금 전체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게 릴레이잖아요. 릴레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0번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비트 중에 얘를 말하는 겁니다. 0B 어떻게 표현하지? 한둘 셋넷 한둘 셋 하는데 요놈 물음표 해놓은 요 자리가 하이냐 로우이냐 이 상태를 체크를 해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요 스테이트가 0이면 1로 하고 1이면 0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셋 들어가는 겁니다. 비트 셋. 근데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자, 잘 모를 때는 공식 홈페이지 가가지고 함수 원형을 봐야 됩니다. 비트 셋. 얘도 구조 똑같네요. 자, 릴레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있는데, 고놈에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하네. 셋. 비트 라이트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비트 셋 저거 말고 비트 라이트.
제가 메모를 잘못했네요. 자, 요 bitWrite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매개 변수 총 3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그 1바이트짜리 변수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 세 번째는 0이냐 1이냐 뭐 어떤 값이 대입이 될 거냐. 그럼 우리 이렇게 쓰면 되겠죠. 릴레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의 0번 자리, 그죠? 0번 자리를 지금 업데이트를 할 건데 얘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에 반대되는 놈을 저기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지금 이거는 변수를 릴레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업데이트한 것일 뿐이지 릴레이 채널을 업데이트한 건 아니잖아요. 요걸 한 세트를 가지고 와서 요 값으로 업데이트하라고 하는 겁니다. 렛치핀 올리고 렛치핀 로우 내리고 할 말하고 다시 렛치핀 올리고 됐죠? 이게 이제 전송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겠죠. 업데이트된 값을 전송한다. 그럼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숫자 1을 계속 보내주면 켜지거나 꺼지거나 켜지거나 꺼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지금 블링크 한다 해놓고 너무 이상한 거 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블링크 어차피 해도 요거 모르면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하시고 시리얼 모니터를 엽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고 자, 요렇게 세팅합니다. 시리얼 모니터에 라인 엔딩 없음. 그리고 보레이트는 115,200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 여기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자리 있죠? 이게 이제 유저가 데이터 입력하는 데고 1이라는 걸 써서 전송 누르는 겁니다. 딱 켜졌죠? 한 번 더 1이라고 써서 전송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된다 그죠? 요거를 이제 채널 8개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여기가 1번이 되겠죠? 얘는 여기가 2번이 되겠죠? 자, 제가 복붙하는 패턴을 잘 보세요. 계속 복붙하는데 뭔가 일부분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전체 복사하는 양 중에 바뀌어지는 코드상 바뀌어지는 부분은 일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요럴 때 좀 고민해봐야 될 것은 코드를 좀 다이어트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보고 일단 버전 1 아주 간단하게 됐습니다. 이건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모두 출석 체크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즐거운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월요일부터 파이팅이 넘쳐야 됩니다. 파이팅이 넘치기 위해서는 좋아요를 눌러야 됩니다. 자, 1 2 3 4 5 6 7 8 자, 8부터 끄죠. 8 7 6 5 4 3 2 1 한 바퀴 쫙 굴러갔다 그죠? 됐습니다. 이게 1번 예제였습니다. 아주 심플한 버전. 자, 445-1 간단 제어. 그럼 수준을 조금 높여가지고 얘를 좀 짧게 한번 써볼 건데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먼저 맞춥니다. 요거는 이제 초심자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유저가 입력한 문자 하나를 읽어드려서 캐릭터 C라는 변수에 집어넣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캐릭터 C가 중요한데요. C에 들어있는 것은 ASCII 코드로 표현된 숫자를 입력받는다. 지금 1에서부터 8이라는 캐릭터를 입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캐릭터 1하고 캐릭터 8하고는 숫자 1하고 8하고 다른 거예요. 일단 요 관계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 캐릭터 C 안에 들어있는 값이 우리가 1이라고 부르더라도 저 1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1하고는 다른 거다. 그래서 사칙 연산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있는 C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C에다가 캐릭터 1이라는 걸 집어넣는다. 그리고 C에다가 10을 곱하면 이 결과가 캐릭터 10이 되느냐 하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쟤는 사칙 연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칙 연산된 결과가 우리가 예측된 결과와 같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캐릭터 0하고 캐릭터 1하고 뭐 이렇게 쓰고 있냐. 그러니까 캐릭터 0부터 캐릭터 9까지가 우리가 이거를 숫자로 생각을 해서 봤을 때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0이 가지고 있는 값이 제가 알기로 0x49라는 16진수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0x50이라는 값은 캐릭터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캐릭터 0부터 캐릭터 9까지는 순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주 독특한 수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게 가능한 조건이 입력값이 0에서 9까지만 있을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수식. 먼저 0이 숫자 0이 되면 되고 캐릭터 9가 숫자 9가 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배열에 인덱스로 집어넣을 수 있든지 8까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숫자 0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을 나머지 값에서 빼주면 그 자체가 숫자가 된다 하는 아주 얄궂은 규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캐릭터 C가 캐릭터 0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요거를 int num으로 바꾸려면 자 C에다가 캐릭터 0이 가지고 있는 양만큼을 빼주면 땡길로 와서 오프셋이 들어가 있는 것만큼 빼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캐릭터 0이라고 하는 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을 그 값으로 빼주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 값이 1이라고 할 때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캐릭터 1 빼기 캐릭터 0하고 같습니다. 캐릭터 1이 가지고 있는 값하고 캐릭터 0이 가지고 있는 값은 딱 1 차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예상되는 결과가 1이라는 결과가 튀어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조건을 먼저 이렇게 갖춰줘야 되겠죠. if C에 입력된 값이 C에 입력된 값이 리턴 하면 되겠네.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얘가 캐릭터 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캐릭터 8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닐 경우 여집합일 때 리턴을 걸어버리겠습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뒤집는 결과를 만들면 되겠죠. 요렇게 부호 바꾸고 5화가 되면 뒤집히는 거죠. 요때 리턴 하겠다. 이걸 우리말로 읽으면 유저에게서 입력받은 문자가 0보다 작거나 8보다 클 경우 안 할 거야 이 말입니다. 요 리턴이라는 것은 코드를 더 이상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내지 마라 이거랑 같은 거니까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하겠다 하는 거랑 같죠. 그럼 지금 이 조건을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0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8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 한 놈만 딱 가지고 와서 저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숫자 들어가는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C에 들어있는 값을 보자. 이거는 지금 1부터 8까지 입력을 할 거니까 여기는 제로 인덱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먼저 숫자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int num 해가지고 인덱스라고 하죠. 인덱스는 C에다가 캐릭터 0을 빼면 유저가 입력한 자체가 사칙 연산이 가능한 숫자가 된다고 했는데 바이트의 인덱스가 제로 인덱스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개 빼줘야 되겠죠. 우리가 1채널부터 8채널이라고 부르지만 아두이노에서 인식하기로는 0번부터 7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빼기 1이라고 여기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아까 조건문 미친듯이 있던 게 요 하나만 쓰면 이제 되는 겁니다. 되는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뭐 크게 안 될 이유는 없는 상황이죠. 이제 요런 관계가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된다면 이제 지금부터 벌링크 가지고 요 놈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3, 아, 9는 없구나. 자, 다시 8부터. 잘 된다, 그죠? 2번, 4번, 6번, 8번. 딴딴딴딴 켜지죠?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예제입니다. 1 예제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보시오. 요 정도 하면 이제 됐을 겁니다, 아마. 자, 복잡 제어. 그럼 벌링크는 9버전이 있고 신버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예제는 9버전을 대상으로 하겠노라라고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신버전이 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신버전은 간단하게 하고, 9버전을 조금, 복잡하게 쓰는 그런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신버전의 기본이 되는 예제가 있거든요. 벌링크 라이브러리는 셋업이 돼 있으셔야 되고, 자, 녹화단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벌링크 EDGNT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 예제죠. ESP8266이라고 된 거. OTA 하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 열심히 보여드렸으니까 OTA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요 코드를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집어넣어서 활용할 거고요. 잠깐만요. 여기도 다시 보니까 좀 아리까리하네. 요런 정보 좀 집어넣어줘. 일단 벌링크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자, 클라우드 주소하고 이런 거 하나도 준비를 안 했네. 자, 벌링크 클라우드 주소는 제가 스트리밍 끝나고 다시 입력해 놓을 테니까, 디바이스는 저번 주에 제가 등록해 놓은 거 그대로 쓸 거고요. 그때 초기 코드를 넣기 위해서는 먼저 템플릿 쪽을 가야 된다고 했죠. 템플릿 가서 템플릿을 딱 누르게 되면 템플릿 아이디와 디바이스 네임이 나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클립보드로 카피가 됩니다. 가지고 와서 요 부분을 바꿔치기 해줍니다. 1번. 그리고 버전이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기왕지사 하는 거. 지금 녹한다가 해놓은 마지막 버전이 0.1.5 버전이니까 0.1.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코드를 그대로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거냐만 결정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 이 코드를 입히겠습니다. 뭔가 오늘 좀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릴레이의 상태를 담는 거고, 시리얼 비기는 돼 있고, 자, 핀 모드 설정하는 거, 그 다음 지워놓고, 그리고 초기에 전부 다 오프하는 거, 여기까지가 출발점이죠. 이렇게 딱 해두고, 그 다음 이거 제어하는 한 세트가 요건 저기도 카피가 돼 있으니까 이제 전략을 짜는 겁니다. 벌링크 클라우드 쪽에서 보드 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보드 쪽으로 올 때 참고하면 되는 코드가 get data라는 예제를 골조로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벌링크 라이브러리 설치하면 딸려 나오는 기본 코드 중에 get started의 get data라는 이그젬플에서 잠깐만요. 뭐가 뭐냐. 저기 떴구나. 다른 화면에 떠 있었네요. 자, 여기서 얘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죠. 요거.
부분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끕니다. 자, 셋업 위에다가 펼쳐놓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블링크의 가상 핀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 시프트 레지스터 IC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GPIO로 제어 안 되죠. 저 시프트 출력을 GPIO로 하겠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으려나. 가상 핀으로 해야 하는 게 맞겠죠. V0부터 V7까지 둬가지고 V0은 저 채널 1을 담당을 하도록 하고 V7은 채널 8번을 담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하려면 V1이 채널 1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게 한번 가보죠. 그럼 여기서 parameter as int라고 하면 저 블링크 쪽에서 보낸 숫자 값이 ESP8266 쪽으로 오게 될 텐데 요때 보내는 값을 0 또는 1로 보낼 겁니다. 0 또는 1.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하이 레벨 트리거잖아요. 로우 레벨 트리거잖아요. 블링크 쪽에서는 1일 때 ON이고 0일 때 OFF인 걸로 그렇게 기본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걸 뒤집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블링크 쪽에 가서 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놓으면 숫자 하나가 날라오게 될 겁니다. 그 숫자 값이 V1이라는 이 골격 자체가 채널 1만 전담하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상에서 얘만 그 입력받은 값으로 바꿔치기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기억을 잘 떠올립니다. 핀 밸류 값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0 또는 1, 0 또는 1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셋 들어가면 되겠죠. 비트 라이트 사용해가지고 여기 중에 요 릴레이라고 하는 변수에 제일 0번, 제일 좌측에 있는 비트 하나를 유저가 블링크에서 전송한 값으로 업데이트 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0을 보내면 요 자리가 0이 들어갈 거고 1을 보내면 1이 들어갈 거니까 거기에 맞게 변수가 업데이트 된 거죠. 변수가 업데이트 된 거라고 했습니다. 릴레이 보고 지금 작동하라고는 안 했죠. 업데이트 해주는 구문 가지고 와서 집어넣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한 벌이 돼가지고 요 모양이 8개가 있으면 되겠죠? 요거는 줄여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2면 여기가 1번이 되는 거고 3, 4, 5, 6, 7 총 8개고 헷갈리네요. 1, 2 3이면 2고 4면 3이고 5면 4고 n-1 6이면 5고 7이면 6이고 한 개 더 있어야 되죠. 자, V8 7. 자, 그럼 지금 할 세 번째 예제는 블링크 신버전을 이용해서 V1부터 V8까지 가상 핀에 릴레이 1부터 8 채널을 매핑해서 온, 오프 할 수 있도록 하시오. 됐죠? 뭐 안 될 이유는 크게 없을 것 같네요. 자, 집어넣겠습니다. 아마 코드 집어넣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잠깐만, 이제 내가 지금 어디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아니죠. 붙여넣는 데가. 자, 엉뚱한 데서 하고 있었네요. 자, 여기가 아니고, 여기. 됐네요. 자, 될지 안 될지 상당히 흥미진진하죠? 해보겠습니다. 코드 넣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들어갔고. 아, 맞다. 되구나. 저 062까지 잘리구나. 제가 지금 집에 062가 두 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꼭꼭 부화기 전용 062로 원래 쓰던 거를 빼놨는데 그 신호가 다행히 여기까지 도달을 하네요. 자, 그럼 아무튼 클라우드 러닝이라고 돼 있으면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된 거니까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가가지고 딱 보시면 온라인이라고 돼 있죠? 클라우드하고 저 지금 사물인터넷 보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딱 디바이스 누른 다음에 점점점 누르고 에디트 대시보드, 지금 PC 쪽부터 한번 작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기본 작업은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제 일사천리로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신버전에서는 먼저 데이터 스트림을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거는 원래 없으니까 지우고, 자, 깨끗한 상태에서 출발해보죠. 아무것도 원래 없거든요. 자, 가상핀 1번부터 8번까지 그 ESP8266에 할당을 해줬죠. 자, 버추어 핀 1번, 얘는 채널 1이라고 했습니다. CH1. 데이터 타입은 인테저죠. 0 또는 1. 정수값을 보내주는 거니까 인테저로 하고, 하한값은 0, 상한값은 1입니다. 됐죠? 이렇게 세팅하시고, 이거를 뒤집는 건 안 되는 건가? 잠깐만요. 이건 나중에 컴포넌트 만들 때 뒤집어서 입력을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자, 아무튼 요런 게 총 8개 카피해주면 되죠. 카피해서 요건 채널 2, 채널 2는 V2, 채널 3는 V3,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좀 상당히 뭔가 좀 좀 난잡하네요. 7번 헷갈린다. V7. 자, 이렇게 하면 이제 8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데이터 스트리머를 볼링크 쪽에서 만든 거고, 보내는 거를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웹 대시보드 선택합니다. 그 다음 여기 스위치라고 된 거를 하나 갖다 놨고, 여기 기어 모양을 누르는 겁니다. 그때 데이터 스트림 채널 1을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 on 밸류, off 밸류 선택을 할 수가 있죠. on일 때 0이고 off일 때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왜냐면 릴레이가 로우 레벨 트리거이기 때문에 0일 때 켜지는 거고 1일 때 꺼지는 거기 때문에 on 스테이트, on 밸류일 때 1, 오프 스테이트일 때 1을 이게 0, 1을 반대로 보내줘야 된다. 자, 요런 거 8개가 있으면 되겠죠. 조금 미려하게. 요렇게 한번 가보죠. 얘는 채널 2. 손이 많이 가네요. 그죠? 자,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채널 3. 자, 채널 4. 5번, 6번. 문제는 이게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데요. 자, 저도 작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렇게 먹여주고 1, 2, 3, 4, 5, 6, 7, 8 다 됐네요. 자, Save and Apply 눌러줍니다. 이 왜 다 하이가 걸려있지? 자, 이렇게 두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두고 하지? 여기 두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려나? 채널 1. 아, 켜졌죠? 2, 3, 4, 5, 딴. 다 켜지고, 2, 4, 6, 8만 끈다. 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 화면은 제가 집안에 8채널 릴레이를 이렇게 설치해두고, 부산에 설치해두고, 서울에 어디 PC방 놀러 가가지고, 볼링크 클라우드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한 다음에, 똑같이 하면 똑같이 집에 있는 릴레이가 제어가 된다 하는 거랑 같습니다. 현재 볼링크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개념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원격 제어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제가 나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자, 요렇게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를 켜두고 이제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벼락이 쾅 쳐가지고 보드가 리셋이 된 겁니다. 그럼 얘는 초기 스테이트가 전부 다 끄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전부 다 꺼진 거예요. 이제 꺼지면서 켜지면서 다시 클라우드와 접속을 하겠죠. 일단 좀 기다려보죠. 자동으로 되려나 신버전은? 자동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리네. 앙님 반갑습니다. 아, 퍼스트 메이커님이 뭘로 바꾸셨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못 봤네요. 06이 그냥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IP 타임 흔한 걸로 샀어요.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거. 처음에 있던 것은 안테나 2개짜리였는데 지금은 안테나 4개짜리로 녹한다의 형편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자, 러닝 떴죠? 이제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이겁니다. 클라우드 쪽에서는 1번부터 4채널이 켜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부산에 있는 릴레이는 전부 다 벼락을 맞아가지고 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에 지금 연결은 되어 있잖아요. 클라우드 쪽 가보시면 온라인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켜져는 있는데 실제 얘네들 스테이트는 꺼짐인 거다. 그럼 나머지 하면 다시 이제 업데이트가 되긴 하겠죠. 나는 이렇게 두고 가게 되면 이제 8채널 전부 다 켜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릴레이는 1번부터 4번까지는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충분히 발생할 만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요. 그 싱크 맞추는 것은 스마트폰 버전하고부터 모바일 버전 하고 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사천리입니다. 잠깐만요. 온도 높음 경보. 이거는 제가 노티피케이션을 해놔서 그렇구나. 자, 신버전은 볼링크 9버전은 저 아래쪽에 보이는 볼링크라고 된 저게 9버전이고 신버전은 볼링크 IoT라고 했습니다. 요거 딱 눌러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화면을 좀 어둡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요. 누르고 자, 요거는 뭐 저 직전에 했던 거니까 쓰레기통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자, 여기 땡땡땡 눌러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다지 많진 않아요. 버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스트림 중에 미리 저 PC 쪽 클라우드에서 몽땅 다 만들어놨죠. 채널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밸류는 오프일 때 0 잠깐만요. 오프일 때가 1이죠. 온일 때가 0이니까 이렇게 1, 0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이거는 카피 안 되나?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네요, 얘는. 그럼 일단 버튼 8개부터 집어넣겠습니다. 자, 버튼 8개를 대시보드에 쫙 까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손이 벌써부터 저립니다. 얘는 채널 2번에 1빵. 고통이다. 이게 다 어떻게 하죠? 자, 얘는 채널 3번에 1빵. 그리고 요거 설정도 해야 되네요.
저 스마트폰 쪽에서는 잠깐만요. 스마트폰 쪽에서는 푸시하고 스위치가 있는데요. 푸시는 푸시가 아니라 그냥 스위치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이 뭐지? 왜 이렇게 돼 있지? 푸시. 푸시에 스위치에 하여간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엄청난 노가다네요. 자, 얘는 4번 V4 스위치에 01. 잠깐만, 이 뭐가 좀 열심히 바꿨는데 뭐가 안 바뀐 것 같은 느낌은 뭐죠? 채널 1의 밸류 오프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이렇게 되죠. 1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얘도 일단 4채널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되면 어차피 다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두고 한번 눌러보는 거죠. 안 되네요. 반대로 작동하네요. 자, 그죠? 뒤집어야 되겠네요. 자, 다시 작동하긴 하는데 0하고 1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뭔가 좀 블링크 신버전은 아직 좀 뭔가 불완전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바꿔도 갱신이 안 되죠? 밸류가 안 되나 보네요. 제가 1, 0으로 이렇게 바꿔 놓는다 해도 그죠? 그럼 이거는 ESP8266 쪽에서 좀 서포트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블링크 쪽에서 정상적인 값을 보내줄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 말고 여기서 받는 쪽에서 반대되는 결과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핀 밸류 보내는 값에서 여기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1이면 0이고 0이면 1이 되는 겁니다. not 이거든요. 느낌표는 1은 true라고 했고 0은 false라고 했잖아요. true의 not이 false고 false의 not이 true니까 0에다가 not을 붙이면 1이 되는 거고 1에다가 not을 붙이면 0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 앞에다가 느낌표를 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하이 레벨 트리거처럼 동작을 하게 되겠죠. 마치 요거 다시 넣고 하도록 하죠.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영훈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요것도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줄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직 접속이 안 됐구나. 자, 러닝 됐죠? 뭐죠? 잠깐만요. 이거 알람 오는 거 노티피케이션을 달아놔서 그런데요. 이건 조금 이따 해결하고. 자, 다음 지금 PC 쪽에서는 상태가 반전이 돼 있겠죠? 그죠?
오프가 되면 켜지고 온이 되면 꺼지고. 아니네. 코드가 얘는 안 들어갔구나. 아, 그래. 다시 하겠습니다. 자, 느낌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PC 쪽에서는 그 반대로 됐으니까 얘네들 수정해줘야 되겠죠? 점점점 누르고, 에딧 대시보드. 다시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켜질 때 1, 꺼질 때 0으로 하겠다. 기본 상태로 다 바꾸는 거죠. 1, 0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단 쟤를 카피해서 채널을 바꾸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일방 3번 4번 5번. 자, 요래 하면 PC 쪽도 문제될 게 전혀 없죠. 자, 러닝 떴으니까 일단 원래 요 클라우드가 알고 있는 스테이트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켜보는 거죠. 잘 되죠? 그러면 클라우드 쪽에서는 이제 전부 다 켜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꺼보는 거죠. 좀 전에 걸로 가서 얘도 이제 그러니까 싱크가 맞겠죠. 다 이렇게 하이가 됐다 켜졌다고 나오는데 요 불빛 잘 보세요. 4번 끄고 3번 끄고 2번 끄고 1번 끄는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아직 구현 안 했죠. 스마트폰으로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요렇게 두고 이번에는 클라우드 쪽에서 한번 제어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딴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 꺼도 릴레이도 실물도 꺼지면서 클라우드 쪽하고 클라우드하고 스마트폰은 완벽하게 싱크가 맞춰져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다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싱크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요까지 기본 예제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요 코드 445-3번 블링크 신버전으로 8채널 릴레이 제어하기. 4번은 3예제에서 클라우드 ESP8266이 갑자기 재부팅 되었을 때 초기 상태를 클라우드와 싱크를 맞추는 방법을 구사해 보시오. 상당히 말은 좀 이상한데요. 그냥 대충 적어 놨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를 맞춰라.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방법을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잠만요. 몇 시였더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확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기본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P8266이 부팅된다. 셋업 펑션을 이제 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2번 블링크 서버와 접속한다. 3번 블링크 서버와 접속이 완료되었을 때 요게 담보가 돼야 됩니다. 블링크 클라우드하고 ESP8266하고 커넥트가 완료가 된 그 타이밍에 4번
서버와 싱크를 맞추는 함수를 호출한다. 근데 이 3번이 그때 저 기본 예제에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과연 ESP8266하고 블링크 서버하고 접속이 완료된 지점이 어딘가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셋업에 블링크 이비전트 비긴이라고 된 거 있잖아요. 그럼 이 비긴을 통과한 다음에 여기가 클라우드하고 접속이 완료된 부분이구나. 여기다가 이제 뭔가 싱크 맞추는 코드를 넣게 되면 삑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일단 잠만요. 제가 저번 주 어딘가에서 그 기능을 구사를 했습니다. 요놈 아니고 요거도 아니고 이거 맞네요. 자, 얘입니다. 블링크 커넥티드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블링크 라이브러리 안에서 뭔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블링크 커넥티드라고 된 요 부분에다가 이제 뭔가 쓰게 되면 이게 블링크 클라우드하고 ESP8266이 접속이 완료된 직후에 뭐를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 안에 뭔가를 적어 놓게 되면 접속이 완료되는 게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요 안에다가 블링크 싱크 버추어에다가 내가 싱크를 맞추고자 하는 가상핀을 쭉, 디지털 핀도, 이거는 싱크 버추어니까 내가 싱크를 맞추고자 하는 가상핀을 쭉 열거를 하면 됩니다. 개수 상관없이. 이렇게 2, 3, 4, 5, 6, 7, 8 싱크 올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상핀을 다 싱크를 맞춰라 라는 함수도 있거든요.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블링크 싱크 상상력을 동원하면 뭐 이런 거겠죠. 버추어 뭐지? 이건가? 뭐 아무튼 이거 맞을 겁니다. 싱크 올 색깔 바뀌었죠? 요거 하면 GPIO 가상핀 전부 다 싱크를 맞춰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릴레이가 사용하는 8개의 핀을 기준이 클라우드가 되는 겁니다. 클라우드에 세팅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이제 업데이트 싱크를 맞춰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데스님 반갑습니다. 자, 아두이노 코드가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 이 8채널 릴레이의 기본 상태는 전부 다 꺼짐이죠. 전부 다 꺼지게 될 겁니다. 딱 소리 났죠? 그런데 클라우드 쪽에서는 지금 나머지 4개가 켜져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예상되는 결과는 얘가 코드가 들어가서 클라우드 서버하고 접속이 완료된 시점에 4번부터 8번 릴레이는 다시 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나요? 한번 보도록 하죠. 접속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일단 커넥션 에러 떴죠. 러닝이라고 떠야 되는 겁니다. 러닝. 그죠? 4번부터 8번까지가 다시 원상복구가 됐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 쪽하고 실물 릴레이하고 이제 싱크가 맞아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짝수 채널만 켜는 거예요. 2, 4, 6, 8. 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네. 자, 요 좀 가려졌긴 하지만
이렇게 켜두고 제가 이제 그 외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번개가 꽝 친 거예요. 그러니까 2468이 지금 켜져가지고 녹한다가 닭을 키우고 있는데 막 환풍기가 지금 2468에 연결된 환풍기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락이 꽝 친 겁니다. 그럼 즉시 꺼지면서 이제 재부팅이 되겠죠. 다시 접속하니까 굉장히 빠르죠. 2468 다시 켜진 거 보이죠? 다시 리부트해도 클라우드 정보하고 이제 딱 맞아 떨어진다. 이게 핵심이죠. 딱 켰을 때 초기 스테이트를 지금부터는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또 좀 느리네요. 됐죠? 2468. 이게 set sync입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앞 직전 코드하고 구분을 위해서 별도로 저장을 합니다. 445-4번 블링크 신버전 서버와 싱크 맞추기. 됐습니다. 일단 신버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치우겠습니다. 이제 9버전 들어갈 건데요. 9버전은 클라우드 없이 스마트폰과 ESP8266 요런 개념도로 갈 건데, 신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9버전을 사용하는 이유는 신버전보다 9버전이 조금 더 공짜로 쓸 수 있는 컴포넌트가 다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골격은 똑같은데 조금 더 재밌게 쓸만한 여지가 제 생각에는 있는 것 같거든요. 자, 9버전의 기본이 되는 예제는 파일 예제, 블링크의 보드 와이파이에 ESP8266 스탠드 어론 요 예제를 기본 골조로 해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요거를 쓱 프로젝터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거는 와이파이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하고 다 넣어줘야 돼요. 인증키하고 제가 그 아이디를 바꿨습니다. SSID를 녹한다로 바꿨고, 막 어디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와이파이 검색을 했는데 녹한다라는 게 검색이 된다. 그 주변에 녹한다가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증키는 블링크 9버전 회원 등록하고 처음에 디바이스 등록하게 되면 이메일로 인증키, 긴 복잡한 문자열이 하나 이메일로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이 되거든요. 그 문자열을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그 인증키는 프라이빗하게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인증키가 다른 사람도 쓰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집에 있는 어떤 장치를 블링크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 사람이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제 거를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한다가 쓰는 전략은 요거 주석 처리하고, 제가 녹한다 키를 별도로 헤더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작업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고, 녹한다의 그 프라이빗한 인증키를 제가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수적인 작업이니까요. 나중에 제가 업로드 해놓은 거에서 빼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녹한다 키 들어갔거든요. 요거를 인클루드 할 겁니다. 나중에 이 코드를 직접 다이렉트로 쓰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빨간 줄이 끄일 거예요. 녹한다 블링크.h 없는데 왜 저기다가 집어넣냐? 이제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지우고 요거 주소 풀면서 내 인증키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똑같이 이제 딱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GPIO는 직접 디지털 핀을 핸들링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마루님이
ESP8266의 디지털 5번 핀, 디지털 6번 핀, 디지털 7번 핀에다가 릴레이 3개를 걸어놨잖아요. 릴레이 3개의 핀을 여기다가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5번 핀이 하이거나 로우가 되면 릴레이가 제어가 될 거잖아요. 그때는 GPIO로 하시면 됩니다. GPIO로 디지털 5번 핀에 하이 또는 로우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시프트 레지스터가 들어갔잖아요. 얘는 GPIO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 특정한 핀에다가 아날로그 라이트를 하겠다, 혹은 하이 또는 로우로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제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상핀으로서 마치 클라우드하고요, 클라우드하고 이 보드하고 사이에 공유하는 전역 변수 같은 걸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역 변수. 그럼 클라우드에서 뭔가 이 전역 변수에다가 값을 실어 담아서 보내주게 되면 그때 전송한 그 행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값이 보드 쪽으로 전송이 되는데요. 그때 가상핀 1번부터 8번까지를 이렇게 전역 변수로 선언해주고, 여기 UI 컴포넌트에서 ON 버튼을 누른다, OFF 버튼을 누른다 하게 되면 채널 1인 경우에 V1번이라는 가상 그 전역 변수 이름을 달고 이쪽에 보드에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드 쪽에서는 가상핀 V1이라는 게 내 목록에 등록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V1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들어온 값이 어떻게 제어되겠다 하는 거는 보드 쪽에 이제 기입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얘가 시프트 레지스터를 얘가 직접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GPIO냐 가상핀을 쓰느냐 그 구분을 따지자면, 지금 현 상황에서 GPIO로는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GPIO가 가능할 때는 LED 제어한다, 직접 릴레이를 연결해서 제어한다, LED의 밝기를 제어한다, 모스펫으로 DC 모터의 속도를 조절한다, 아날로그 라이트 사용한다, 디지털 라이트, 아날로그 라이트, 디지털 리드, 아날로그 리드까지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는 GPIO로 접근 가능하지만, 우리가 센서 값 읽어드리는 것 중에 요런 애도 있잖아요. DHT11 온도 센서. 이거 디지털 핀에 있는 값을 하이로우나 아날로그 리드로 읽어드려서 값을 읽어드리는 형태 아니잖아요. 요런 거 가상핀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 MHZ19 이산화탄소 센서는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시리얼 통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시리얼, 특정한 두 개의 디지털 핀 가지고 통신을 하는 개념인데 GPIO 안 되잖아요. 요거 보드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값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가상핀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상핀은 그냥 전역 변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 전역 변수에다가 얘가 측정한 값을 실어 담아 가지고 클라우드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됐죠?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려다가 이러고 있죠? 됐습니다. 자, 보레이트를 115,200으로 딱 맞춰주고, 심플하다, 그죠? 자, 심플하고, 위에 필요 없는 거는 좀 이렇게 싹 지워주고, 다음, 어차피 작동되는 메커니즘은 똑같으니까요. 자, 가지고 옵니다. 이식 작업을 하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자, 요거 이제 핀 정의해 놓은 거하고, 핀 정의가 있다면, 이제 핀 정의가 되었다면 핀 모드 설정도 어딘가 돼 있겠죠. 핀 모드 설정해 놓은 거하고 초기 스테이트하고 샥 가지고 와서 셋업에다가 똑같이 때려 넣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요거 릴레이 스테이트죠. 가지고 와서 뭐 요쯤에 대충 이렇게 때려 놓고, 그 다음 얘도 신버전이냐 구버전이냐 차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때려 넣습니다. 자, 끝났죠? 다 가지고 왔죠? 자, 그럼 신버전 이제 빠이빠이 하고,
요 코드를 9버전 이제 그 볼링크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업로드. 질문이라는 키워드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쪽지가 오도록 해놔가지고 자, 신버전은 그냥 바로 켜지고 요 레디라고 하고 끝이에요. 클라우드 이제 요 레디라고 돼 있으면 스마트폰 앱 가지고 이제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해보죠. 자, 현 상황에는 9버전이냐 신버전이냐 별로의 그 경계가 좀 모호한데요. 이제 그 차이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방금은 신버전 가지고 있고 9버전은 요 그냥 볼링크라고 된 거라고 했죠. 이거 딱 누릅니다. 기기 등록은 이미 다 돼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자, 뭐야, 뭐 어떻게 하더라? 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허한 화면에서 출발하겠죠? 플러스 누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고를 수 있는데 얘는 2000포인트 안에서 공짜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버튼 8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버튼은 8개 만들 수 있죠. 200 곱하기 800은 8개는 1600점이니까 되는데 스타일드 버튼은 300원이니까 100원이 부족해서 쓸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버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버튼 8개를 자, P 같은 200원을 들여 가지고 이 200원은 삭제하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저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대시보드에 집어넣으면 빠지고 다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원상복구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8채널 이렇게 구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옵션을 먹여야 되겠죠. 얘는 가상핀 1번 1채널이죠. 0 또는 1 그대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ESP866 쪽에다가 낫을 붙여놨었다 그죠? 됐고 자, 얘는 가스포추어 잠깐만요. 한 요정도 들고 해야 되겠다. 요정도 해도 보이나요? 자, 요렇게 두고 갈게요. 2번. 자, 얘는 가상핀 3번. 하나하나 요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가상핀은 255개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쓸 일이 있겠냐마는 자, 7번. 자, 신버전이 되는데 9버전에서는 안 될 리가 없겠죠. 자, 8개 이렇게 먹여주시고 요거는 지금 디자인하는 작업이고 우측 상단에 삼각형 모양으로 된 거 딱 누르면 이제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근데 신버전보다는 9버전이 제가 봤을 때 UI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제 기분 탓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거 바꿔야 되네. 아이, 열심히 했는데. 자, 얘도 푸시가 아니라 스위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다시 요 네모 누르고 자, 푸시가 아니라 스위치. 한 땀 한 땀 다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네요. 자, 세모 다시 누르고 왜 안 되는 느낌이지? 안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자, 지금 채널 1 온 2, 3, 4, 5, 6, 7, 8 잘 된다 그죠? 그럼 제가
얘도 싱크가 맞춰지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1458만 켜놨습니다. 1458. 천둥이 뻥 치는 거죠. 리봇이 됐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싱크가 맞아 떨어지느냐? 맞죠? 1458 그대로 켜지죠? 자, 9버전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 기본 코드 저장 5번 블링크 9버전용 코드를 만드시오. 기본 코드 이게 방금 그거였습니다. 9버전용 그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는 당연히 바꿔줘야 되겠죠. 그대로 이거 그대로 집어넣고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고칠 거는 고쳐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 블링크 쪽에서 자유도를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6번 꼭 버튼을 8개 만들어서 제어를 해야 하겠느냐?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오. 그러니까 꼭 버튼 8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이렇게 이제 눌렀다 뗐다 하냐. 물론 그게 제일 직관적이긴 하죠. 근데 지금 6번에서 다룰 내용은 메뉴 중에 채널 번호를 선택하고 그 채널을 켤지 끌지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블링크 쪽에서 버튼 8개 가지고 각 채널을 핸들링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5번 상태 같은 경우는 공짜 버전에서는 안 되는 게 이거죠. 릴레이가 8개가 아니라 16개다. 16채널 릴레이인 경우에 버튼 1개가 200원인데 버튼 16개를 만들려면 2,000원을 넘어가잖아요. 아, 그러면 릴레이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충전해야 되는 돈이 많으니까 블링크 쪽에서는 UI 개수가 곧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최소 UI를 가지고 최대 효율을 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하는 겁니다. 지금 구조를 유사하게 갔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노칸다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략도 이미 만들어 왔습니다. 노칸다는 참 부지런하죠. 다양한 생각을 하는 노칸다. 자, 이렇게 만든 거에서 채널 번호를 입력받고 켤지 말지를 선택한다면 채널 번호를 입력하는 메뉴 스트립 개수만 늘려주면 릴레이 개수가 늘어나는 거하고 UI 컴포넌트 개수가 늘어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자, 편집하는 데로 가서 싹 지우겠습니다. ESP8266하고 약속을 새로 할 건데요. 일단 싹 지우고 채널 번호를 어떻게 입력하면 좋을까 했을 때 UI 중에 아주 적절한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뭐더라? 메뉴 모시기가 있었던데. 여기 있죠? 메뉴라고 된 거를 딱 이 4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자, 400원 딱 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딱 눌러가지고 타이틀에다가 채널 번호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번호 초점을 좀 맞춰요. 제가 이게 자동 초점이 아니라 수동으로 하는 거라서. 그리고 채널 번호는 가상핀 0번호로 보내줄 겁니다. 가상핀 0번호로 채널 번호를 보내주고 그때 여기 아이템을 쭉 애드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8개를 딱 만들 겁니다. 요거 늘린다고 돈 더 받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아이템에다가 숫자 1부터 채널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지게 되냐면요. 세모 딱 눌러보면 요 딱 누르면 채널 번호를 이렇게 이제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 시나리오는 여기서 채널 번호를 누르고 OK를 누르면 일단 채널 번호가 저 ESP8266 쪽에 전역 변수 하나 두고 그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채널이 그러니까 초이스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버튼을 하나 옆에 두는 거예요. 스타일드 버튼. 무려 300원짜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화면에 잘 안 보이네. 뭐 아무튼 이 잘 안 보여서 그냥 일반 버튼 써야 되겠습니다. 얘는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가상핀 0번을 이용을 해가지고 1번을 이용을 해가지고 0 또는 1을 보내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채널 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켤지 끌지를 누르면 켜지거나 꺼지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으려나. 일단 기본 골격을 이렇게 잡아놓고, 저도 미리 해보고 오진 않았거든요.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이거죠. 제가 채널 1번을 켜는 걸로, 릴레이의 채널 1번을 켜는 걸로 해두고 채널 2번 쪽으로 가서 끄는 쪽으로 세팅하고 다시 채널 1번 쪽으로 왔을 때 이 지금 버튼이 켜짐으로 나올 거냐 꺼짐으로 나올 거냐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런 화면을 기본 골조로 갖겠습니다. 그러면 ESP8266 쪽에서는 가상핀 0번으로 채널 번호가 들어오고 가상핀 1번으로 켤지 끌지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하면 되겠죠. 요렇게 막 많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가상핀 0번하고 1번이 있는데 채널 번호 1부터 8까지가 여기 전송된다. 그럼 핀 밸류라는 값을 받아가지고 전역 변수에다가 기록을 할 거예요. 자, int ch라는 변수를 쓰도록 하죠. 자, ch 처음에 기본값 0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ch를 여기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하는 거. 채널 번호라는 ch라는 변수만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핀 밸류가 0 또는 1이 날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0 또는 1이 날라오면 지금 지정된 이 채널 번호에 해당되는 놈을 0 또는 1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채널 번호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얘는 제로 인덱스니까 하나 빼줘야 되겠죠. 0부터 7까지고 우리가 입력하는 것은 1부터 8까지니까 한 개 땡겨줘야 맞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민할 만한 여지가 이거죠. 지금 V0 쪽에서 뭔가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블링크 앱에서 채널 번호를 바꾸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잖아요? 계속 바꾸고 있는데 요때 현재 릴레이의 상태를 읽어들여서 V1 값을 업데이트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버튼 1이 현재 V1이 버튼이잖아요. 버튼이 그 클라우드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똑같습니다. 눌렀을 때 1을 보내주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오프가 돼서 0을 보내주는 건데 ESP8266 쪽에서 버튼에게 1을 전송해주게 되면 버튼이 켜진 걸로 되고 0을 전송해주게 되면 오프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현재 지금 채널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값을 빼와서 V1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채널 번호를 바꾸더라도 현재 켜져 있냐 꺼져 있냐에 따라서 버튼의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겠죠.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채널 번호에 해당되는 스테이트를 읽어드려야 되겠죠. 그거는 리드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스테이트는 int로 가지고 int 스테이트는 자, 여기가 변수 이름이죠.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게 릴레이고, 릴레이에서 채널 번호 -1번인 거에 릴레이 상태를 읽어와서 여기 가지고 와라. 그럼 이 값이 0이면 켜진 거고 1이면 꺼진 상태다. 맞죠? 저 반전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요 값으로 이번에는 보드에서 앱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파일, 예제, 블링크에 푸시 데이터라는 이그젬플을 참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정한 인터벌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아니기에 그냥 전송하는 함수만 가지고 오면 되죠. 블링크 virtualWrite 가지고 옵니다. 여기다가 두고 가상핀 1번에다가 요 스테이트 값을 반전해서 보내겠노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채널 번호를 선택을 하고 뭔가 온오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의해서 이제 제어가 될 거고, 채널 번호를 눌렀을 때 버튼은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단 채널 번호가 1에서부터 8까지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만 이 부분이 실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력받은 저 핀 밸류가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감싸면 되겠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행위가 이 ch가 0일 때는 하면 안 되겠죠. return 이렇게 해버립니다. return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건을 걸죠.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8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이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겠네요. 자, 집어넣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려나? 되기를 바라면서. 자, 레디 떴고, 자, 새로 바뀐 이 화면이 되겠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다 꺼져 있잖아요. 채널 1번을 여기서 이렇게 딱 초이스를 하고, 그러면 이 보드 쪽에 채널 1번이라는 그 ch 변수가 1이 됐겠죠? ch 변수가 1이 아마 됐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 스위치로 바꿔야 됩니다. 스위치. 자, 1번으로 초이스하고 누르면 일단 채널 1 온 됐죠? 그럼 이번에는 채널 2번을 선택하고, 문제는 제가 여기서 채널 2를 다시 껐어요. 그렇게 하고 채널 1으로 가게 되면 이 버튼이 이제 위치가 스테이트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얘는 켜져 있잖아요. 그럼 채널 1으로 가면 ON 돼 있는 걸로 다시 바뀌죠.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보다 잘 되네요. 2번 켜고 3번 켰습니다. 그럼 4번으로 가면 지금 꺼져 있으니까 오프로 바뀔 거고, 3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얘는 켜져 있으니까 ON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이 방식의 문제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거네요. 지금 블링크에서 세팅해 놓은 이 릴레이의 스테이트가 여기서 반영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채널 번호를 선택을 해서 켤지 말지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애초에 릴레이의 초기 상태를, 릴레이가 가지고 가야 될 초기 상태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모르는 상태겠죠. 버튼이 8개면 버튼 8개의 스테이트가 앱에 기록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를 가지고 초기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채널 번호를 골라서 일일이 하나씩 온오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채널 번호가 바뀌게 되면 그 정보를 딱 하나의 채널만 대해서 그러니까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만약에 초기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면 EEP롬에 기록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방식은 좀 별론 것 같네요. 단 이제 이 방식의 장점을 들자면 볼링크 9버전의 공짜 테두리 안에서 릴레이 개수랑 상관없이 다양한 채널의 릴레이를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잖아요. 버튼 한 개 한 개 다 때려 넣으면 비용을 지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식을 초이스하게 되면 예를 들어 8번 8채널 켠다. 딱 켜지잖아요. 자, 끈다. 6번 켠다. 자, 그러면 다시 8번으로 가서 켰고 7번 가게 되면 7번은 꺼져 있으니까 자동으로 버튼이 오프로 바뀌죠. 됐습니다. 7번 끄고 다시 6번으로 가면 6번은 현재 켜져 있으니까 딱 ON 돼 있는 걸로 나오는 거죠. 됐죠? 이 방식도 뭐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저장하겠습니다. 요거 싱크는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요 싱크 맞추는 부분 이거는 지금 버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445-6번) 예제였습니다. 확장해서 활용해보기. 자, 연금술사님이 일병으로 이제 되셨네요. 자,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자, 제가 버튼 개수를 줄인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8채널 릴레이에서 버튼 8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공짜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400원 밖에 없거든요. 400짜리 뭐 찾아보면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좀 재밌어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얘를 추가를 하게 되면 뭐 재미난 걸 할 수 있냐면요. 릴레이가 켜지고 꺼지는 시간을 얘 가지고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 구조 가지고는 어렵겠구나. 아, 그렇네요. 어차피 이 구조 가지고는 좀 작업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상핀 8개를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타이머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상핀 1번이 아까 전에 채널 1번이었잖아요. 이렇게 딱 해두고 자, 타이머가 처음에 켜졌을 때하고 꺼졌을 때하고 그러니까 꺼짐과 켜짐이잖아요. 얼마 동안 켜고 얼마 동안 꺼질 거냐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PM 1시 반에 닭장문이 열리는 겁니다. 1시 반에 닭장문 여는 걸로 하고 닭장문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다. 이런 식으로 세팅해 두게 되면 그 대신에 제가 이걸 안 돌려봐서 스마트폰이 항상 볼링크 앱이 항상 켜져야 되는지 백그라운드에서도 이 기능이 돌아가는지는 저도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볼링크에서 타이머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니까 눈치껏 봤을 때 이 8채널 릴레이하고 요 타이머의 스케줄링 기능하고를 이렇게 맞물린다면 이 8채널 릴레이에 켜지고 꺼지는 타이밍을 이 볼링크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죠? 채널 1번의 닭장문이 오후 1시 반에 켜지고 4시 반에 닫히는 상황이라면 이게 1이 되고 이게 0이 되어야 될지 그거는 조금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녹한다가 이런 배치를 해놓은 이유는 이 타이머를 여러 개 쓰면 이렇게 해놓고 여러 개 쓰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배치에서는 타이머를 활용을 할 수가 없겠네요. 가상 핀이 각 릴레이의 하이로우와 연동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해보라라는 취지로 숙제 비슷하게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전 예제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버튼 8개 만들고 가상핀 1부터 8까지 만들어 가지고 직접 8채널 릴레이를 제어하는 그 골격을 딱 갖춘 다음에 요 이제 타이머에다가 켜지고 꺼지는 시간을 요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는 거죠.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제어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한 김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좀 돌리기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자, 블링크 9버전용이라고 해놓은 거를 다시 잡아놓고 딱 시간을 절묘하게 맞춰가지고 아예 버튼을 없애버려도 되겠네요. 타이머만 가지고 한번 제어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꼭 굳이 수동으로 제어하는 버튼이 없이 일정한 스케줄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거라면 타이머만 진딱 넣으면 공짜 범위 안에서 10개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일단 타이머가 잘 돌아가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방법을 보여드리죠. 자, 녹화한다의 생각으로는 자, 1번 타이머를 추가한다. 타이머 된 거 보이죠? 이 초점 맞추는 게 참 어렵네요. 자, 타이머를 추가한다. 2번 타이머 크기를 조금 이렇게 늘리는 게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좀 늘려줍니다. 다음 얘를 딱 눌러서 현재 가상핀 1번이 채널 1이거든요. 아마도 스타트 스톱이라고 된 거 보니까 스타트일 때 켜지고 스톱일 때 꺼지는 게 아마 논리상 맞는 거겠죠. 켜지는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2분 뒤에 오후 10시 20분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0시 20분에 켜지고 오후 10시 21분에 10시 20분 10초 동안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될지 말지는 보면 되겠죠. 자, 그럼 10시 20분에 켜지고 10초 있다가 꺼지는 게 돼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오늘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죠? 좀 이 채널 1번 돼 있는 거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 해보면 되겠죠, 뭐. 좀 기다려 봅시다. 자, 한 35초 남았네요. 자, 20초 남았습니다. 여기 채널 1번을 주의 깊게 보면 됩니다. 과연 될 것인가? 땡! 켜졌네요. 4, 5, 6, 7, 8, 9, 10.
되네요, 그죠? 뭔가 생각보다 좀 결과물이 뜨뜨미지근했는데요. 그러면 10분 뒤에 제어되는 일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채널 릴레이를 하나씩 다 제어를 해보는 어떤 컨셉으로 타이머 8개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카피 되구나. 자, 이렇게 하면 카피가 되네요, 보니까. 자, 8개를 샥 만들어줍니다. 자, 8개까지는 공짜니까 딱 하고. 자, 채널 1번은 10시 반에 켜지고, 정확하게 10시 반 하고 이제 10초 있다가 꺼지고, 요렇게 다시. 자, 10시 반에 켜졌다가 10초 켜지고 이제 꺼지는 거고, 얘는 다음 채널 2번, 얘는 10시 순서대로 얘는 10시 30분하고 10초에 켜지고 20초에 꺼지는 겁니다. 파도 타기 하듯이 따따따따 켜지게 한번 해보죠. 제가 이게 그게 자세가 안 좋아서 요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자, 얘는 3번. 자, 30분까지 아직 널널하죠? 여기다 좀 서둘러야 되겠네요. 얘는 30분 20초에 켜지고 30초에 꺼지고. 그래,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네. 요거를 카피를 해야 작업하기가 좋죠. 이거는 4번. 30분에 켜지고, 30초에 켜지고, 40초에 켜지고. 일사천리입니다. 자, 채널 5번. 40초, 50초. 그 어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에 있어도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51분에 이 세팅만 해놓고 앱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31분에 켜지고 31분에 10초. 자, 일정을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이제 오늘 그 예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10시 반부터 해가지고 10초 간격으로 따따따따따 켜지도록 만들어 놨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는 걸로 해두고 이 앱을 끄겠습니다. 제가 강제로 종료해 놓을게요. 모두 닫기. 자, 사용 중인 앱이 없습니다 라고 나왔죠. 이제 이 상태로 뒀을 때 과연 켜질 것인지, 이제 30분 될 때까지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10시 30분 땡 하면 얘가 이제 켜지고 10초 뒤에 꺼지면서 이 채널이 켜지고 10초 뒤에 꺼지면서 3채널이 켜지고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순서대로 파도 타기 하면서 켜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스케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서 이게 제어가 된다면 이렇게 타이머, 블링크 어플리케이션에 타이머 해놓고 이게 들고 다니면서 어차피 스마트폰은 항상 그 이동통신망에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뭐 10시 반 되면 닭장문 열리고 환풍기 켜지고 사료 주고 막 이렇게 잘 만들면 되겠죠. 꽂고 이제 오늘 99% 다 했고요. 제가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30분 될 때까지. 지금 인터넷을 두 개로 분리를 했거든요. 공유기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동작하도록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구입한 공유기 가지고 여기 커버를 하고 지금 꼬꼬 부화기용 공유기하고 다 세트 일괄 해가지고 저기 사랑채가 있습니다. 흙으로 된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불이 나도 거기서 불이 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 설치해두고 주소가 뭐더라? 자. 왜 깜빡깜빡거리지? 잠깐만요. 캠 상태가 좋질 않네요. 캠온 오프. 일단 불을 한번 좀 켜고 볼게요. 일단 저 방에 있거든요. 생각보다 카메라가 좀 아니죠. 공유기 하나를 마스터 슬레이브로 해놓은 겁니다. 불을 켜니까 괜찮아졌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일단 오늘 이제 인터넷 잘 되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내일 녹한다 이 채널이 내일 만들어질 겁니다. 그 채널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스트리밍을 동시에 여러 개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스트리밍 하는 거를 하나 더 해가지고 실제 지금 탁구공 있는 저게 실제 그 유정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내일 실제 스트리밍을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잘 된다 싶으면 바로 R 주문해가지고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돌릴 겁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R 굴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조리 다 원격 제어되는 걸로 제가 이 스마트폰 갖고 제어하는 걸로 해놨거든요. R 굴리기 금지 풀면 요 R 돌아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탁구공이 유정란 되기만 하면 온도 조절하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저번 주에 테스트 다 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29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5초 남았네요. 과연 어플리케이션 백그라운드에서 얘가 돌아갈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항상 폰을 켜고 있어야 되면 좀 의미가 없죠. 그 일정에 맞춰서 폰을 항상 이렇게 켜놔야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기능이니까 아마도 블링크 만든 사람이 의미 없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게 했다면 분명히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겠죠. 이제 15초 남았습니다. 7, 6, 5, 4, 3, 2, 1 켜지죠? 2, 3, 4, 5,
6, 7, 8, 9 바뀌고 그죠? 2번. 자, 3초 뒤에 2, 1, 땡. 3번이 켜집니다. 일정에 맞게. 아주 좋네요. 생각보다 잘 돌아가네요. 자, 또, 땅. 10초 간격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3, 2, 1, 땡. 3, 2, 1, 땡. 땡. 이제 마지막 8채널. 땡. 됐죠? 10초 있다가 꺼집니다. 5, 4, 3, 2, 1, 딱.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블링크라는 앱이 생각보다는 쓸만해진 겁니다. 우리가 릴레이 이렇게 설치해두고,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작동됐던 메커니즘은 내일 오후 10시 반이 되면 똑같이 다시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이대로 그대로 제가 두게 되면 매일 그 시간마다 그렇게 되는 일정이니까 반복되는 일정들 있잖아요. 이렇게 블링크 가지고 싹 세팅해두면 최대 200원이었으니까 10개까지 된다고 했었죠. 10개까지 세팅 딱 해두고 시간에 맞춰서 병아리 알을 굴린다든지 뭐 습도를 올린다든지 온도를 한다든지, 물론 온도는 현재 온도를 기반을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겠지만 일정한 간격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밥을 준다든지 산책 나갈 수 있게 문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좋네요. 그런 거라든지.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블링크 8채널 릴레이로서 블링크로 보여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몽땅 다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 공짜라는 테두리 안에서 타이밍 제어도 하고 수동 제어도 하려면 저 2000이라는 포인트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요럴 때 조금씩 충전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신버전에서도 타이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살뜰하게 보진 않았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있어도 공짜는 아니겠죠. 지금 블링크 돈독이 좀 올라간 것 같거든요. 타이머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타임 인풋이라고 해가지고 시간 포맷을 입력하는 UI는 있는데요. 그 스케줄링 하는 기능은 아직 구현이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슬로프 컨트롤인가? 혹시나 할 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슬쩍 보기에는 아직 구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445편 내용은 여기서 이제 쫑이고요. 이제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죠. 내일은 446편에서는 센서를 왕창 늘리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거에 적합한 예제가 노칸다의 화분 하나를 관리하는 스마트팜입니다. 제가 요만한 화분 하나가 있거든요. 그 화분에다가 토양 습도, 토양 온도 센서 달아가지고 측정하고, 광 센서, 온습도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 물탱크의 수위 센서, 그 다음 워터 펌프, 급수했을 때의 유량 측정하는 파트 등등 여러 개 센서하고 모터하고 구성해 놓은 노칸다의 화분 한 개를 관리하는 스마트팜 세트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세트. 스마트팜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화분 한 개. 요거를 ESP8266에 연결하고 싶지만
핀이 부족하죠.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를 쓸 겁니다. 저번 주하고는 활용하는 수준 자체가 다르죠. 아두이노 우노에다가 몽땅 연결한 다음에 마치 이 아두이노 우노를 스마트팜 전용 모듈처럼 활용을 할 겁니다. 소프트 시리얼 방식으로 ESP8266 위모스 D1 아론에 선 두 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얘가 생산해낸 데이터를 이쪽으로 다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옮긴 정보를 다시 분할해가지고 가상 포트로 벌링크 쪽으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링크 쪽에서 제어하는 명령이 있으면 반대로 이쪽으로 전송해가지고 펌프를 켜라, 펌프를 꺼라, 유량을 초기화해라, 뭐 요런 명령들 전송, 양방향 전송을 해가지고 화분 한 개를 관리하는 스마트팜을 벌링크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맞다. 제가 왜 벌써 마무리를 짓고 있었죠? 제가 아까 시간이 남으면 하겠노라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C샵하고 연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지금 이거 꼬꼬 부화기 만든 거 스트리밍 될 거니까요. 혹시나 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스트리밍을 열 거거든요. 미리 보시고 좀 나는 화면이 좀 잘 안 보인다, 혹은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톡방에다가 조금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요거네요. 요 주소를 제가 스트리밍 끝나면, 이건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주소를 안 남겨놨는데요. 벌링크 C샵. 지금 9버전 같은 경우는, 그렇다기보다, 우리가 뭐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벌링크를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싶은데, 윈도우 베이스의 C샵에서도 나는 굳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갖다 쓰는지 방법만 알아내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아마 여기 인증키 들어가는 부분이 있네요. 저건 어떻게 처리를 한다? 좋아. 인증키 쓸 때는 제가 뭐 별다른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가리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C샵은 당연히 설치가 돼 있으셔야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445편 하려고 했던 내용은 끝났고 지금부터는 방과 후 활동 시간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켭니다. 자, 여기다가 자, 윈도우 포맵 .NET 프레임워크라고 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그젠플 445로 만들죠. 오픈톡방은 카카오톡에 심심한 녹한다. 오픈톡방 검색하는 데 가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잘 모르시겠으면 제 유튜브 채널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커뮤니티라는 그 버튼이 있거든요. 탭 누르셔가지고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둔 거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일단 여기 녹색깔 버튼 해서 다운로드 집 요거를 다운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요거 압축을 딱 풀고 자, 여기 안에서 요 딱 보니까 CS 파일이 딱 보인다, 그죠? 저 CS 파일을 내 프로젝트에 임포트를 하면 됩니다. 자, 요 이그젠플 445 프로젝트에다가 추가 기존 항목 딱 선택하시고 다운로드에 요 놈을 추가하면 되겠죠? 딱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다라락 들어오는 거 보이죠?
한 놈을 딱 열어서 보면 여기 네임스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자, 블링크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네요. 요걸 가지고 와서 내 메인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샵 인클루드하고 같은 거죠. 저 블링크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저 네임스페이스 전체로 되어 있는 저 뭉텅이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저 일부분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여기서 이제 빼다 쓸 수가 있죠. 먼저 서버하고 접속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딱 보니까 connect라고 된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요걸 가지고 가서 저도 하겠습니다. 버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이만하게 접속하기. 자, C#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참에 대략 쓰는 거 한번 감 잡아 보세요. 자, 이 버튼 클릭했을 때 요 함수를 호출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인증키, 9버전 인증키를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9버전용 인증키. 블링크 클라우드에다가 뭐 요런 거는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근데 여기 빨간 줄이 끄이는 이유는요. 이게 버추어 핀 리시브드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쓴다라고 해놨는데 등록을 안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기 가면 이제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얘도 같이 가지고 와서 여기 밑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대략 봤을 때 가상핀 리시브드일 때 가상핀, 그러니까 보드 쪽에서 버추어 핀 리시브드니까 이거는 C# 입장에서 리시브 받은 거니까 블링크 앱 쪽에서 뭔가 보낸 거겠죠. 그렇죠? 블링크 앱 쪽에서 보낸 걸 겁니다. 블링크 앱에서 보드 쪽으로 보낸 메시지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혹은 보드가 어떤 가상핀으로 서버 쪽으로 업로드한 것도 이게 여기 걸리려나? 뭐 아무튼 뭐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대로 두고 연결이 됐냐 말았냐 하는 거는 요 반환 값으로 확인을 하나 보네요. 그렇다면 이거 함수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좀 모양이 좋을 것 같죠? 반환하는 자료형을 부울리안으로 하고 요 값을 리턴을 해버리면 되겠죠? return connected 하면 이 함수 호출했더니 결과가 true라면 지금 서버하고 접속이 된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if 요 결과가 true라면 서버와 접속이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죠? 서버와 접속이 되었습니다. 접속하는 것까지 됐고 저 블링크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딱 보니까 얘가 이렇게 지역 변수로 돼 있으면 저거를 호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전역 변수로 빼야 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전역 변수로 딱 선언해 두고 my 블링크 여기서 이제 접속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my 블링크에 지금 8채널 릴레이 제어하는 게 가상 핀 1번부터 8번으로 돼 있으니까요. 여기 상에서 send virtual pin이라는 게 딱 봤을 때 적절한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myblink라고 된 요 클래스에 점 찍어보면 멤버 함수 중에 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 놈부터 해보죠. (1채널 on이라고 하면 두죠.
얘를 딱 누르면 자 블링크 요 전역 변수로 해놓은 거 요거 점 찍어보면 있겠죠. 아 커넥티드라는 것도 이 멤버 변수가 있네요. my 블링크가 커넥티드라는 말은 지금 서버하고 접속이 되어 있다는 말이니까 뭐 그런 것들은 무시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send virtual pin이라는 함수가 있네요. 가로 열면 virtual pin이라는 클래스를 저 파라미터로 입력을 받죠. 그럼 virtual pin이라는 거를 또 선언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있죠. virtual pin VP로 하죠.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고 자, 핀 요렇게 하구나. 자, 가상핀 1번에다가 그 채널 1 이건 뽑아놨구나. 예, 저 ESP 보드를 제가 뽑아놨네요. 잠시만요. 예, 다시 C샵 이전에 얘부터 작동되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아까 저 끝났다면서 막 제가 다 완전 다 안 뽑기를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채널 1번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왜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게 시원찮지? 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시원찮게 돌아가네요. 아, 이게 뽑혔구나. 아, 그렇죠. 자, 이제 되는 상태가 됐으니 다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피는 1번이고, 자, VP에, value가 있네요. 이게 이제 0이냐 1이냐를 여기 담으면 되겠죠. 이거는 켜는 거니까 1이라는 값을 담겠습니다. 리스트라네요. VP value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리스트라고 했으니까 add 얘는 1 됐죠? 그럼 VP 가상핀 오브젝트가 여기서 이제 C샵으로 정의가 된 거고 저거를 서버 쪽으로 이렇게 업로드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요런 것들의 의무는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되냐 마냐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자, 오프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죠. 똑같이 잡아 놓되 채널 1번에 얘는 0이 들어가면 되겠죠. 끄는 건 0이니까. 자, 한번 돌려보죠. 자, 서버하고 일단 접속을 해야 되겠죠. 자, 접속이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선이 불량일 수도 있는데. 아씨, 뭐지? 일단 저 폰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 되네. 자, 폰으로는 잘 되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왠지 될 것 같았는데. 애드. VP. 네, 이건 인테저로 받는 거 맞고, 그럼 요거를 문자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라고 돼 있으니까, 뭐 아무기나 다 집어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안 되네. 안 되면 그냥 뭐 좋은 시도였다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아, 인증키를 안 넣었죠. 인증키를 안 넣고 안 된다라고 하고 있었네. 그럼 인증키를 제가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위쪽으로는 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인증키 집어넣을게요. 이 황당한 짓을 하고 있었죠. 자, 인증키가 뭐 사실 공개가 돼도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래도 다시 공개되면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 귀찮음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프라이빗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인증키 저 위에다가 집어넣어 놨고요. 요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그죠? 안 되네요. 자. 안 되는 걸로. 좋은 시도였다. 인증키가 KQ 링크 클라우드 왜 안 되지? send value 10 이거를 아무도 안 봐주셨군요. 리드 버추어 핀을 제가 써놨네요. 그죠? 리드는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샌드를 해야 되죠. 샌드 버추어 핀. 자, 안 해본 거라고 했습니다. 안 해본 거라고 해서. 자, 이제, 안 되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안 되면 그냥 짐 싸서 가야 됩니다. 안 되네. 아, 될 것 같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좋은 시도였습니다. 오, 이상하다. 샌드 버추어 핀. 그죠? 좋은 시도였죠. 뭔 좀 반응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자, 조금만 정밀하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이 블링크 클라우드 인증키 들어갔고, 샌드 버추어 핀. 정확한데. VP. 묵묵부답인 걸로. 자, C샵은 좋은 시도인 걸로 그냥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일단 라이브러리가 덩그러니 있으니까요. 제가 차후에라도 좀 연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면 그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상하다. 자, 뭔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녹한다. V핀0 수신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좋아. 그럼 보내는 건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거를 저렇게 해두진 않았을 텐데, 그죠? 리치 텍스트 박스. 딱 두고. 자, 버추어 핀 들어오면 이렇게 되네. 딱 느낌 오죠? 자, 앱하고 C샵하고 인터랙션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날라오네요. 가상핀 1번 제네릭 리스트. 이게 리스트였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채널 1번을 켠다 끈다 하는 명령이 일로 와야 되거든요.
켠다, 끈다, 켠다, 끈다. 그죠? 앞에가 채널 번호, 뒤에가 1이면 켜는 거, 0이면 끄는 거니까. 블링크 스마트폰 앱하고 C샵하고는 인터랙션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스마트폰에서 보낸 게 리시브드. 아, 저 샌드가 거기 쪽으로 보낸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아, 요게 릴레이가 제어되는 게 아니라 얘가 제어가 되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버튼을 잘 보세요. 이 뭐 하는 거지? 그죠? 볼링크 앱. 근데 얘가 1이면 얘도 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C샵 쪽에서 블링크 쪽으로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제가 컨트롤 해가지고 온 됐다 하더라도 얘 온 된 명령 자체가 저 ESP866 쪽으로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뭐야, 그럼 이런 기능 왜 만들어 놨죠? 이딴 기능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샌드. 이딴 기능을 왜 만들어 놨죠? 그럼 리드가 맞나? 아무래도 경민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블링크 앱 쪽, 어플리케이션 쪽하고 되는 걸로. 이건 아니고. 그러면 얘가 샌드를 해가지고 샌드를 했는데 그렇죠. C샵이 이거를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얘는 누르면 지금 켰다 껐다 되잖아요. 근데 얘가 껐다 켰다 해지는 거하고 C샵이 보내는 거하고는 지금 무관한 상황이네요. 이딴 거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해놨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여기가 바뀌잖아요? 어, 그죠? 볼링크 앱 쪽에는 가능하나, 지금 이 바뀌는 인포메이션이 보드 쪽에는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울하네요. 뭐 함수로 해봐야 몇 개 없거든요.
출석 체크 하시면 좋습니다. 출석 체크를 해주십시오. 뭐 할 수 있는 함수도 몇 개 없거든요. 이제 보시면 어렵네 이건. 근데 폰까지는 갔는데 폰까지는 갔잖아요. 폰을 제가 지금 마치 지금 느낌이 신버전에서 클라우드에서 블링크 앱을 핸들링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건데 그게 ESP8266하고 지금 연동이 안 되니까 무슨 독특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죠? 이거는 수신부고 그러면 보낸 여기에서 폰 쪽에서 뭔가 옵션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그거 없으면 그냥 깔끔하게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걸로. 일단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은 받았거든요. 여기도 뭐 없어요. 아니면 타이머 때문에 그렇나? 타이머를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잘 되네요. 폰 쪽은 너무나 잘 너무나 잘 전송이 되고 있는데 왜 이게 작동이 안 되냐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샵하고 블링크 앱하고 연동하려고 해놓은 것 같네요. 제가 노드레드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내용을 좀 이렇게 시간을 빼두긴 했는데 뭐 큰 의미 없는 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C샵은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본 걸로 새로운 시도를 해본 걸로 해가지고 하고 혹시나 방금 했던 것까지 뭔가 해서 살을 더 붙일 수 있으신 분들은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봤을 때는 뭐 뾰족한 방법이 없네요. 여기 가이드라인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개념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간 코드가 그거잖아요. 블링크 클라이언트 코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블링크 클라이언트 코드가 들어갔는데 C샵이 블링크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라이브러리인 것 같네요. 대략 읽어보니까. C샵이 얘를 컨트롤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뭔가 막 제어를 하잖아요. 그 제어하는 행위가 C샵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혹은 C샵에서 뭔가 막 제어를 하는 행위가 요 블링크 앱 쪽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런 연출이 가능한 거죠. 컴퓨터 쪽에만 연결 가능한 어떤 산업용 센서 같은 거나 아니면 윈도우를 베이스로 한
어떤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의 어떤 알람이라든지 센서의 센싱 결과가 블링크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푸시 알람을 보낸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것 같네요. 그죠?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C샵이 얘를 제어를 하고 얘가 ESP8266을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C샵하고 블링크 앱 사이의 인터랙션이 지금 저 라이브러리인 것 같네요. 조금 더 면밀히 봐야 그것은 알겠지만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애초에 어쩌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링크 앱은 너무나 잘 동작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저희 이거 채널 0번만 해놨는데요. 1번 채널. 그죠?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의 인터랙션은 C샵하고 얘하고 인터랙션 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근데 또 읽어보니까 브릿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저 브릿지라는 거를 잘 사용하면 억지로 되게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릿지. 브릿지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클라이언트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게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C샵도 클라고 얘도 클라가 되는데 여기서 인증키는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얘가 사용하는 인증키가 A이고 얘가 사용하는 인증키가 B일 때 이 2개의 인증키를 블링크 클라우드에서 저 브릿지를 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브릿지. 그러면 C샵 클라이언트에서 업로드한 정보가 블링크 클라우드가 브릿지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전달해주고 여기서 발생한 정보가 이쪽으로 전송해주고 이렇게 가능하니까 결론적으로 C샵에서 ESP8266을 블링크를 이용을 해서 제어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크 쪽에서 브릿지라는 용어 정도만 제가 살펴본 상태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보드가 여러 개 있을 때 인증키 A, B, C, D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얘가 얘한테 보내고 얘가 얘한테 보내고 얘가 얘한테 보내고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거든요. 클라이언트들끼리 니들끼리 주고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브릿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 없으면 조금 있다가 이제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할 것하고 다 예고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아까 오픈톡방 들어오는 것도 제가 안내해드렸죠.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시거나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탭 들어오셔가지고 그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제일 위쪽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제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커뮤니티 탭에 제일 위에 있는 링크를 누른다. 그게 접속 방법입니다. 연금술사님 안타깝지만 원래부터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제 생각에는 브릿지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블링크에서 말하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블링크에 브릿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내용에서 이 내용까지는 지금 안 다룰 거기 때문에 소개만 하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떡밥만 던지고 도망가는 거죠. 어차피 녹한다는 뭔가 진입장벽만 이렇게 낮춰드리고 그 진입장벽 넘어가면 알아서 이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진입장벽을 넘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반찬하고 밥하고 챙겨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여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진입장벽 넘으면 알아서 이제 개척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경미님 죄송합니다. 뜨뜨미지근한 결과물을 보셨네요. 네, 그럼 이제 남은 얘기는 오픈톡방에서 하시고 녹한다는 여기서 월요일에 녹한다는 여기서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